안녕하세요. 트롯의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 트롯 공식 뉴스 채널 트로트페이입니다. 태법 지훈이 남편 최동석의 불륜 상간녀를 공개하며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대중이 이를 믿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박지훈의 이 폭로가 단순한 언론전이라고 주장하며 그녀가 공개한 상간녀가 가짜뉴스일 뿐이라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동석은 상간녀를 보호하기 위해 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주변 지인들은 그가 가정을 되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소문과 진실 사이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동석은 전 아내 박지훈과 진행 중인 상방상간 소송에 대해 후회된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여 박지훈과 쌍방으로 진행 중인 상간자의 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끝까지 가고 싶지 않으며 소송을 빨리 취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하든 안 하든 내가 한 소송은 취하하고 싶다고 했어요. 니코사 그렇게 하는 게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훈은 지난 6월 최동석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최동석도 지난달 말 박지훈 지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는데 서로가 외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석은 박지훈과의 진흙탕 싸움에 대해 상대가 지인에 대해 오해하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제 변호사들도 소장 접수하시죠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처음엔 불륜남이 되는 게 억울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소송을 해서 시끄럽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울컥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고 해요. 오명을 뒤집어 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맞소송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맞소송으로 시끄러워질 건 알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나쁜 사람으로 공인되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성적으로는 얻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지만 감정이 끌어오르니까 왜 나만 참아야 하냐는 생각에 소송을 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박지훈이 최동석의 상간녀를 공개한 후 그 상간녀가 가짜뉴스로 밝혀졌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최동석은 전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선 어쨌든 나와 살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친구도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훈은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각자 외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동석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고 했으며 박지훈은 소속사를 통해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이혼 소송 중에도 어떠한 부정행위나 배우자 외의 이성과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동석과 박지훈의 양육권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두 사람은 육탄전과 폭로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지훈은 최동석의 불륜 상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최동석은 마치 모든 잘못이 아내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녀들의 생일 파티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데요. 정의원들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글, 한 달 카드값이 4,500만 원이라니 과소비가 심하다는 등 아내 박지훈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최동석의 포스팅이 계속되자 박지훈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갔고 그 즈음에 불륜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면서 박지훈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의심을 더욱 키웠고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륜 소송이었는데 최동석과 박지훈의 양육권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두 사람은 육탄전과 폭로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최동석이 불륜 논란에 휘말렸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박지훈이 최동석의 불륜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 하네요. 최동석은 모든 잘못이 아내에게 있다는 듯이 여러 글을 남기며 자녀 생일 파티를 잘 챙기지 않았다거나 경호원들이 자신을 폭행했다. 한 달 카드값이 4,500만 원이나 됐다는 과소비에 대한 비난 등을 포함해 박지훈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죠. 그의 포스팅이 늘어날수록 박지훈을 향한 여론은 나빠졌고 불륜설이 퍼지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어요. 확정되지 않은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었고 그때마다 박지훈은 침묵했죠.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의심을 키우며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뒤집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불륜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대상은 박지훈이 아니라 최동석이었는데요. 하지만 박지훈은 인터넷에서 불거진 소문과 끝없는 비난, 그리고 마치 자신이 가족을 무시하고 남편을 홀대한 것처럼 만들어진 여론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에 6월의 법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다름 아닌 남편 최동석의 불륜녀였던 것이죠. 이 충격적인 소송은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로 넘겨졌고 최동석을 향한 비난의 물결은 SNS를 강타했어요.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사실인가요? 불륜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폭주했고 의혹과 추측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최동석은 차분하게 휴대폰을 들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남겼습니다.
불륜녀가 있냐는 물음에 단호히 없습니다라고 답하면서도 지인이 박지윤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 맞다고 했고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없었다고 했지만 지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박지윤이 불륜녀라고 주장하는 그 지인이 소송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는 모호한 입장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억측이라며 비난을 잠재우려 했지만 불륜 소송이 시작된 시점이 지난 6월이라는 사실이 의문을 남겼습니다. 만약 최동석의 불륜녀가 두 사람의 가정을 파탄낸 진짜 원인이라면 박지윤은 지난해 10월 이혼 조정 신청을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왜 반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일까?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냈죠. 두 사람이 이혼을 논의하고 별거를 시작하며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인정한 시점과 불륜 소송이 시작된 시점 사이에 왜 이렇게 큰 공백이 있었을까? 물론 박지윤 씨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노혼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두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아한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박지윤이 지난해에는 이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다른 가능성은 불륜 소송이 박지윤이 남편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술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뒤늦게 깨달은 사실에 대한 정당한 대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올해 초 부속은 몇몇 지인들과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적한 카페나 아늑한 식당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던 그 모임은 그들에게 그저 평범한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모임에 참석한 지인 중 한 명이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찍은 사진 몇 장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당시 그 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여러 명이 함께 모여있는 사진 속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없었고 그저 웃으며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만 보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 사진이 올라간 직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박지윤은 그 사진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이 그녀의 심경을 건드렸던 것이죠. 한편 최동석의 지인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지인들과의 만남일 뿐이었고 사진 속 인물들도 전혀 문제가 될 사람이 아니었다며 SNS에 올릴 만한 사진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본 박지윤의 시각은 달랐던 겁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 사진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오직 그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찐내 사유가 불륜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인연을 맺은 후 2009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2004년에 KBS 30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두 사람은 4년차 신입 아나운서 시절인 2007년 K사생활 사진이 유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동석이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비공개로 올린 사진이 해킹되어 그 과정에서 박지윤의 사진이 공개된 것이죠. 이에 두 사람은 이후 개인 채널을 폐쇄하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친구로 지내다가 연애 상담을 하며 가까워졌고 결국 2009년 9월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소셜미디어와의 악연은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아나운서로서 각자의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아갔고 신랑, 일녀를 두며 금슬 좋은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지침이 중요한 시기에 박지윤이 가족 여행 사진을 개인 채널에 올리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올린 여행 사진 때문에 최동석이 진행하던 9시 뉴스 앵커 자리에서 하차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하필이면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을 금지하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시기였는데 누리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시기에 여행 사진은 올리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고 지적하자 박지윤은 관광지를 돌아다닌 게 아니라 프라이빗 콘도에 가족끼리만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요즘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프로 불편러들이 많냐? 오자 자기 삶이 불만이면 스스로 풀자. 남의 삶에 간섭 말고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BS의 게시판에는 최동석의 하차를 요구하는 항의글이 쇄도해 아나운서로서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최동석은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며 적절하지 않은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발언이 해당 사안과 관련이 없고 단순한 악플러에게 남긴 메시지였다는 사과문을 올리며 논란을 진화하려 그러나 그해 6월 최동석은 이명 등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했고 그거 한마입니다. 아나운서로서 꿈꾸던 메인 뉴스 앵커 자리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2021년 8월 녀꾸라석은 KBS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박지윤의 노키즈존 식당 방문 사건이 논란이 되었는데 와이들과 함께 제주도의 유명 음식점을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리자 누리꾼들은 유명인에게는 노키즈존이 적용되지 않는 거냐며 항의. 이에 해당 식당은 박지윤 측이 지인을 통해 예약을 했고 지문리 스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조용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2023년 10월 31일 두 사람이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 소식이 전해진 후 최동석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내 박지윤을 겨냥하는 듯한 저격글을 올리며 누가 제주도 살자고 했냐? 지부. 난 여기가 맞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한남동 로터리에서 차를 돌리지 않았던 것. 그때가 하늘이 준 기회였는데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여 두 사람이 크리스천임에도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후 박지윤과 최동석이 각자의 입장을 SNS를 통해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최동석은 자신이 결혼 생활 동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박지윤이 제기한 불륜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박지윤은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불륜에 대한 소송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박지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최동석의 불륜녀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오랫동안 의심해왔고 최근에서야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과 의혹을 제기했으며 불륜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되면서 박지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 이루어진 2023년 10월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최에서는 미디어에서는 이들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사생활이 노출된 과거 사건과 최근 제주도에서의 생활까지 얽히면서 이들의 사연은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동석의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드러난 불만과 박지윤이 제기한 불륜 소송,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이혼으로 치닫게 된 배경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윤이 최동석의 불륜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대중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박지윤이 불륜에 대한 소송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많은 이들은 그녀가 오랜 시간 참아왔던 것에 대한 응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최동석은 불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은 결혼 생활 동안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지인이라는 모호한 표현과 박지윤이 제기한 불륜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특히 누리꾼들은 왜 박지윤이 이혼 조정 신청 당시에는 불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점에서 박지윤의 소송이 단순히 남편에게 불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윤은 남편의 불륜이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동석은 SNS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토크루팀 면하여 연두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박지윤의 용기 있는 법적 대응을 지지했지만 이래서는 편에서는 최동석의 주장을 믿고 그의 결백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동석은 불륜녀로 지목된 지인이 소송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된 모든 소문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불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사회적인 이슈로 확산되었고 두 사람의 사생활과 결혼 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고 불륜과 관련된 진실 공방이 법정에서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죠. 최동석은 자신이 더 이상 이혼 문제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녀의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박지윤은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결혼 생활의 고통과 불륜에 대한 분노를 법정에서 모두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과 불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두 사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